이번 시간에는 조건문, 반복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변수,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램들을 한번 작성도 해보고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성이 이랬죠. 라인별로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현재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경우에 그것을 일일이 중복되게 계속 프로그램하는 것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반복도 시키고, 또 어떤 실제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실행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얘를 컨트롤해서 조건에 따라서 또 반복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제어문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조건문 중심적으로 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중간 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건문인 경우에는 if문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문법 자체는 if하고 가로에 어떤 조건식을 넣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요 중가로 안에 있는 프로그램 실행문들을 동작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면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요 그림이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바로 X 표시를 하고 쓰지 마세요. 요 중괄호가 생략되는 경우도 프로그램들은 실행을 하는데, 실제 프로그램을 볼 때 가독성, 즉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괄호를 생략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중괄호를 붙이는 습관을 들여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렇게 조건을 물어봐서 참인 경우에만 실행을 한다면, 그러면 참이 아닌 경우, 즉 거짓인 경우에도 내가 실행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110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f하고 조건식을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참이면 그 다음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요 내용들을 실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거짓인 경우에는 여기 else하고 중괄호 시작 끝 달려있는 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if, else문이 가장 조건문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에 있는 if, else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교수님이랑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클립스를 실행을 해 주시고요. 오늘은 4장 진행을 할 테니까 4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JP 공사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요 2절이죠. 그러니까 패키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2절이니까 SEC02라고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new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이름은 if, else, 그 다음에 example, 자, 그 다음에 메인 메서 체크해 주시고 finish.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 요거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교수님이 두 개 프로그램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수형으로 되어 있는 스코어라고 하는 명에다 85를 넣고, 이 스코어라고 하는 게 90보다 같거나 크면 뭐 90보다 큽니다. A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짓이면 뭐 90보다 작습니다. 등급은 B입니다. 라는 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조건문에서 요 if에서 물어보고, 이게 참이면 요거, 거짓이면 요것을 실행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지금 85죠? 85니까 90보다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거짓이죠. 거짓이니까 여기에 9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실행 부분이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요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요거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score에다가 우리 85라는 값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문인 경우에는 이런 버릇을 드려야 돼요. if하고 실제 조건식을 놓고 중괄호 시작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누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if문에 대한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서 이 안에다가 조건에 대한 부분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실제 이 안에 프린트하는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 지금 뭐 요거는 출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냥 카피를 해서 바로 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90보다 큽니다. 라고 참인 경우에는 90보다 같거나 큰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이때 참이면 여기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면 else하고 다시 중괄호 시작 놓고 엔터키를 딱 치세요. 그리고 이 안에 거짓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어넣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저장을 하고 실행. 자, 그러면 뭐 당연히 90보다 작네요. 그럼 요거를 스코어를 우리 95로 한번 바꿔놓고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 당연히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95니까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점수는 90보다 큽니다. 등급은 A입니다. 라고 해서 이런 정상적인 실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물어봐서 참이냐 거짓이냐 라고 따졌는데 한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여러 번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 번. 그래서 첫 번째 한 번 물어봐서 참이면 그 다음에 중괄호를 실행하고요. 자, 그러면 거짓인 경우에 또 else if에서 또 다른 것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참이면 또 실행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그것 다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참이 아니고 여기서도 참이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요 else라고 하는 곳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else if라고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if 그 다음에 else if 또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가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앞에서 물어봤는데 다 참이 아닌 경우에는 마지막에 요 else에 대한 부분이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이랑 한번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바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재 112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112페이지. 자, 그러면 112페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뉴하고 클래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명은 보니까 if 그다음
else, if, 그 다음에 또 else. 이렇게 example. 자, 이렇게 되네요. 메인 메스 클릭해주고 finish. 자, 그럼 요 예제, 요게 이제 예제 프로그램인데, 요거 한번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여기에 스코어라고 하는 곳에 75라는 값을 넣었어요. 넣었고, 이제 물어봅니다.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냐? 당연히 아니죠. 자,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스코어가 80보다 같거나 크냐? 또 아니죠. 여기서 또 물어봅니다. 자, 70보다 같거나 크냐? 그럼 참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점수 70에서 79입니다. 라는 부분이 여기 실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맞죠? 정상적으로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참인 경우가 해당이 됐으니까 여기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한번 또 그림과 같이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score에서 여기다 75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if하고 골격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중괄호 엔터 쳐서 골격을 잡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90보다 크면 점수 때는 100에서 90 사이고 실제 등급은 A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또 물어봐야죠. 또 물으면 이번엔 또 else, if 하고 또 마찬가지 이렇게 하고 중괄호 시작한 다음에 엔터키를 쳐서 또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지금 들어갈 게 스코어는 80보다 같거나 크냐 라고 또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80에서 89 사이입니다 라고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이번에 또 하나 else if를 또 만드네요. else if 중괄호 또 엔터키 쳐서 골격을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스코어가 7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 이 문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위에 요때 참도 아니고 요것도 참이 아니고 요것도 참이 아닌 마지막에 다 거짓인 항상 거짓으로만 들어오면 그 경우에 또 실행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중괄호 이때는 else 중괄호 시작 엔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70 미만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세이브하고 실행하면 자, 당연히 75니까 여기에 참이 걸렸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우리 값을 또 85로 한번 바꿔볼까요? 85로 바꾸고 저장하고 실행. 자, 그랬더니 여기가 참이 걸려서 실행이 됐네요.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65를 한번 해볼까요? 65하고 저장하고 실행. 자, 그랬더니 점수 70 미만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에 다 거짓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여러분들 아마 가장 쉬운 예로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뭐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 성적에 따라서 뭐 A 플러스 그 다음에 A0, B 플러스 B0 해서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그 학점 등급을 A냐 A 플러스냐 A냐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조건문에서 계속 if하고 물어보는 이런 식의 로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if문이 그러면 한 번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if문 안에 또다시 if문을 중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이 안에 쓰는 중첩해서 if문 안에 if문 쓰고 또다시 그 안에 if문 쓰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틀이 가장 한번 if문 안에 if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개념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지금처럼 if 조건식으로 물어봐서 참인 경우, 그 다음에 거짓인 경우에는 요 else에서 처리를 하죠. 근데 참인 경우에 들어가서 또다시 이 안에서 if하고 다른 조건을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요 물어본 경우에 참이면 요거, 거짓이면 요것을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중첩 if문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 안에 또다시 if문이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계속 중첩해서 if문 쓰는 것을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프로그램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까다롭고. 그래서 한 3레벨 정도, 즉 if문 안에 그 안에 if문 또 그 안에 한 if문 한 3레벨 정도 들어가는 것까지만 들어가고 더 이상 더 4레벨, 5레벨까지 들어가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부분에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f문 중첩은 3레벨까지 정도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쉬운 거니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5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마찬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이름이 if nested example.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한번 작성을 할 건데 이게 실제 여러분 교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이 프로그램 보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요거는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다 문법적으로 지금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교수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어떤 동작을 하는지만 간단히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라고 하는 거는 자바 쪽에서 제공해주는 우리한테 주는 무기에 해당되는 클래스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랜덤이라는 이런 메서드가 있는데 이것도 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런데 요걸 하면 뭐가 되냐면 곱하기 20 했으니까 실제 임의의 랜덤하게 임의의 수 20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81 돼 있으니까 81부터 20개의 경우수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 81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100까지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 경우수 20개를 주는 것이고 걔를 숫자 형태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정수 형태로. 그래서 받으면 걔를 스코어라고 하는 변수에 받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할 때마다 이제 임의의 값이 여기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 스코어가 만약에 90보다 크다면, 그리고 또다시 또 물어봐요. 95보다 같거나 크다면 A 플러스, 아니면 A. 자, 그러면 90이 아닌 경우에, 거짓인 경우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시작이 81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81부터 89 사이가 89까지 있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85보다 같거나 크냐라면 B 플러스 아니면 B라는 것으로 그레이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문자열을 집어넣고 실제 그 문자열을 학점이라고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간단히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 자, 99라는 숫자가 임의의 숫자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A 플러스. 그럼 또 한번 실행합니다.
자, 이번엔 또 98이라는 임의 숫자 나오니까 A 플러스. 자, 87이라는 임의 숫자 나오니까 B 플러스.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보면 중첩된 if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봅니다. int score라고 변수 정의를 변수에다가 지금 캐스팅해서 int 타입으로 형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갈 게 mass라고 하는 곳에 랜덤 자, 여기다 놓고 곱하기 20 자, 그런 다음에 이 숫자에다가 뒤에 81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범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81부터 100까지 임의의 숫자가 들어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임의에 들어오는 숫자가 무엇인지 한번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출력을 한번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제 A 플러스 B 플러스라고 하는 스트링 자체, 문자열 자체를 넣어야 되니까 스트링 타입으로 grad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자, if 할 때 항상 조건을 놓고 중괄호 시작 놓고 엔터를 치라고 했죠. 자,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 이 안에 또다시 골격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자, if 하고 다시 놓고 엔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골격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클 때. 이 안에 또 물어봐야겠네요. 스코어가 95보다 같거나 클 때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레이드에다가는 A 플러스를 집어넣고요. 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95보다 같거나 크냐라는데 아닌 경우에는 else로 또 들어가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 else인 경우에는 다시 또 우리 성적에 대한 내용들을 A 플러스가 아니라 A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봐서 참인 경우에는 작성을 했고, 또 거짓인 경우에는 else하고 중괄호 시작하고 또 엔터를 쳐서 골격을 만들고요. 또 다시 if 또 조건 넣고 중괄호 시작 엔터 이렇게 치겠죠. 자, 그 다음에 스코어가 85보다 같거나 크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그레이드가 B 플러스가 되겠네요. B 플러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else 중괄호 시작 엔터 이렇게 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 그레이드는 B예요. B니까 도와서 B하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 그레이드 안에 들어간 A 플러스인지 A인지 B 플러스인지 이 부분들이 실제 학점으로 출력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실행합니다. 자, 그럼 랜덤하게 나온 게 94. 또 한번 실행을 하면 랜덤하게 나온 게 86. 또 한번 실행하면 랜덤하게 나온 게 97. 자, 이와 같이 실제 중첩된 if 문이 실행된 결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문 중에 이제 마지막인 스위치 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자, 스위치문은 우리 앞에서 봤던 if, else if, if문, 그죠? 그래서 계속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와 같이 스위치문으로 그대로 변환해서도 똑같이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아마 if, else if 문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주고 스위치 문으로
변환해라. 또는 스위치 문으로 프로그램을 주고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문으로 변환해라 라는 문제도 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스위치하고 여기에 변수를 물어봐요. 자, 물어봐서 요때 요 실제 값이 만약에 값 1이라면 요게 수행되고 값 2라면 요게 수행되고 뭐 또 만약에 값 3이 있으면 또 수행되고 값 4가 있으면 수행되고 마지막에 다 아닐 경우에는 요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이 수행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반드시 해당되는 케이스하고 그 값일 때 수행하고 여기 마지막에는 항상 브레이크를 써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만나면 이 중괄호를 벗어나서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된다라는 명령을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이고 실제 여기 물어볼 수 있는 이 변수는 과거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 형태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이제 정수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문자 하나, 그 다음에 스트링이니까 이제 문자 여러 개인 문자열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7페이지에 있는 예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뉴에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은 스위치 example이라고 만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스위치 example 예제 프로그램을 한번 또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 앞 시간에 있었던 랜덤이라고 하는 임의의 숫자를 나온 걸 그대로 썼네요. 자, 그런데 경수를 6가지 경수를 내달라. 자, 시작은 1부터. 그죠? 1부터 내달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지금 플러스 1이 붙은 의미는 뭐냐면, 요 랜덤하게 6개를 주는데, 만약에 플러스 1이 없으면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4, 5를 이렇게 줘요. 근데 0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죠? 1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이라는 부분으로 랜덤한 임의의 숫자가 나올 거고 자, 그것을 이제 실제 num이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에다 받은 다음에 스위치하고 그 num이라고 해놓은 정수형 변수의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져서 걔가 만약에 실제 정수가 1이라면, 2라면, 3이라면, 4라면 자, 그럼 각각 그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을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 값에 따라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그 중괄호 시작 끝 빠져서 중괄호를 빠져나가게 되는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 2, 3, 4, 5도 아니면 디폴트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지금 1, 2, 3, 4, 5, 6이 나올 테니까 6인 경우에는 디폴트라고 하는 부분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4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나왔어요. 자, 요게 지금 요게 걸렸겠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었으니까 요 부분이 실행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또 여러분들이랑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nt num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캐스팅 자, int 타입으로 실제 받을 거고 class에 random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6 나와라. 그 다음에 여기 얘는 1부터 자, 이렇게 이렇게 맷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자, 스위치 문장도 마찬가지. 아까 if 문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실제 물어볼 변수에 있는 내용하고 중괄호 시작을 누른 다음에 엔터 쳐서 골격을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럼 골격 만들어 주고 이 안에 들어갈 게 실제 num이 될 거고요. 자, num에 대한 내용이 자, 케이스 만약 그 값이 1이라면 자, 요거는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에요. 자, 콜론인 경우에는 실제 1번이 나왔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부분이 지금 1, 2, 3, 4, 5 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러면 쭉 가서 만약에 2가 나온 경우에는 2번이 나왔습니다. 또 3이 나오면 3이 나왔습니다. 4면 4가 나왔습니다. 5면 5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리 디폴트 디폴트라는 것으로 위에 나오는 값하고 일치가 안 된다면 자, 여기 가서 6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우리 작성한 요 프로그램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 자, 3번 나왔네요. 또 실행하면 또 3번 나오고 2번 나오고 1번 나오고 자, 이렇게 스위치문에 열린 이 변수에 대해서 실제 값에 따라서 분기가 되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